전북 익산의 한 작은 마을. 그런데 이 마을에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뭐가 걸려요? 암에 걸려가지고. 저 집은 하루 한 날 부부가 돌아가셨던 집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집은 부자가 또 돌아가셨어요. 80여 명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집 걸로 한 집 걸로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냄새나서. 타이어 뗐지. 그거 저 담배 그 가루 그 공장이 그거 허가한 뗐지. 맛이- 그때는 뭐 그냥 냄새가 나갖고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 살았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이를 완전히 100% 잘라갖고 좀 이 장기를 여기다 엮이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가 술 삭고 일단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을에 비극을 불러온 것. 바로 이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액비 만드는 저장소 같은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요. 뒤늦게 역학조사를 실시한 정부의 발표. 하지만 주민들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자가 없는 국가 안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불법에 10년 동안 떼는데 왜 정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두는데 다 두고 가는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냐 이 말이오. 비료 공장이 불러온 한 마을의 비극.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고 특히 담낭과 담도암은 16배, 피부암은 무려 21배나 높은 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마을에 사는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도 예상을 했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여 년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심정은 또한 어떨까요? 바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장전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민 80여 명이 모여 살던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마을은 소나무가 무성한 산이었고 그 건너론 금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지역에선 가장 물 좋기로 소문난 동네이기도 합니다. 아주 청전 지역이었죠. 여기서 목욕도 오고. 아, 여기서 목욕도 하고. 정말 애들 공기 좋은 데에서 살게 하려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마을도 좋고 공기도 좋고 면내에서도 특색가 나는 마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풍경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 뒤쪽 집은 부부가 하루에 돌아가신 집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두 분이 부부가 같이요? 같이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뒷집은 3개월 만에 급성 위암으로 갔습니다. 그냥.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예. 1년 이내에 부부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또 췌장 쪽에 질병이 있어서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할머니가 이제 홀로 계시다가 병이 나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요양병원으로 지금 자녀들이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죽었다 하면 암. 마을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곳곳엔 이제 빈집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을 마을. 그러나 이제 이 폐허가 된 집이 말해주듯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람이 안 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에 졌네요. 근데 이런 집들이 마을에는 상당히 많아요. 정말 이 마을은 80명 중에 30명이 암입니다. 17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암의 고통을 받고 계세요. 이미 17명은 세상을 떠난 상황. 그리고 여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겁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하나는 이암 수술하고 하나는 저기했다며 여자들이 그 수술했다며. 그래요? 우리가 주민들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마을이 황폐해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폐타이를 갖다가 태웠고 열로 해갖고 그것을 이제 분절시켜버린 거야. 이제 그게 안 되어버려 실패한 거야. 이 사람들도 노력은 많이 했어. 왜? 노력한 것이 뭐냐면은 열로 해갖고 좀 줄이려고 저 냄새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말도 못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뭐 그냥 냄새가 나갖고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 살았다고 옛날에는. 이전과 달리 마을에 달라진 거 하나. 생각해보니 마을에 들어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500여 미터 비료 공장이 들어선 겁니다. 공장은 2001년 국내 담배 제조회사 KTNG로부터 연초박, 즉 담뱃잎 찌꺼기를 받아 농사에 필요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 당시의 모습입니다. 공장 굴뚝에선 악취를 머금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량의 폐수까지 무단 방출됐던 상황. 공장은 그렇게 사시사철 끊임없이 운영됐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냄새나서. 냄새가 겁나게 독한 거요. 그래갖고 우리가 바람에게 불어서. 시청에다 전화하고 서울 환경 저기다 전화해서도 아무 문답이 없더라고. 없어. 위에서 연기가 아니고 저희가 파편이 떨어지는 것처럼 쫙쫙 떨어져 냄새 나서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다 도망오고 이런 민원해야 오지 와서 처리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담배 찌꺼기를 태우며 나는 냄새는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바로 공장 근처 저수지였습니다. 공장 안에 폐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런 걸 다 터버리는 거요. 다 방류를 하는 거요. 그럼 저수지로 막 비 오면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그게 거기 우렁 같은 거 먹지 말아야겠어. 아이고 부어가 다 뭐 죽었는데 고기가 다 죽었는데 오징어 그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때는. 2010년 주민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공장 앞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건데요. 공장이 세워진 후 차츰차츰 저수지가 검게 오염되더니 지하수에서도 악취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겁니다. 공장 지하수를 통해 바로 연결되는 저수지. 여전히 공장에서 원인 모를 물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요. 2001년 공장이 세워진 이후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한 저수지. 이제 회복하기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오염이 된 거죠. 그렇죠. 작년 여름에도 이 땅에 그런 오염이 돼 있는지 물고기가 떠 죽더라고. 허리가 구부러지든가 아니면 뭐 눈이 하나 이상했던가 그런 물고기 나오더라고. 지금 저게 기름 뜬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요? 저수지? 왜? 반짝반짝한 게? 아직도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나요? 비 오고 나면 홀로 내리면. 그렇다면 문제의 공장,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공장은 세워진 지 17년 만인 지난 2017년에야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게 철수하러. 아 기계 철수하러 오셨어요? 그러게 정수하고 그거라. 폐쇄 조치되고 그 후로도 2년. 이제야 공장이 정리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탱크 안에 지금 내용물 빼려고 합니다. 아, 이 탱크 안에? 탱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공장에 들어서니 주민들이 호소해온 악취는 여전합니다. 건물 가까이만 가도 즉시 코를 막아야 할 만큼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요. 공장 내부는 이미 폐허가 된 상황. 폐쇄 후 쓸만한 기계들은 이미 뜯어갔고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엔 화학물질들이 진흙처럼 뭉쳐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공장에선 바로 이 연초박, 담뱃잎을 사시사철 쪘다고 합니다. 이게 연초박 키로 파레트예요. 아, 연초박 키로 파레트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다 치우고 있구만. 여기에 이렇게 야적한 거예요? 예, 이 마당 전체에 다 이게 연초박하고 피마자박이 이렇게 야적돼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뭐 야적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수지로 흘러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수지가 오염되고 오염된 물이 이제 마을로 흘러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죠. 사실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마을에선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공장 하면 일상적으로 뭐 이런 발암 물질이나 이런 뭐 폐기물을 처리해 놓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 또 비료 공장을 하면 이렇게 뭐 우리가 비료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과정을 보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았고 행정은 또 무관심했고 해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왔죠. 연기로 인해 고통받다가 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자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주민들의 고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 저수지에 물고기가 싹 다 폐사가 당해서 하여튼 황수개 그릇까지 다 써서 죽었어요. 근데 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물고기는 싹 죽었는데. 그때도 시위를 많이 했는데 불황이 억울하게 더 잡혀가고 그랬어요. 어디로 잡혀가요? 검찰에 불려가서. 일반 주민들이 네. 저거 했다고? 시위했다고. 근데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불을 떠갔는데 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인과관 관계가 없다고 돌아왔어요.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경제적 고통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을의 일부 토지에서는 아무리 퇴비를 뿌려도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상황이 됐고, 문제가 없는 땅에서 키운 농작물도 판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꾸 이 이제 농산물을 자꾸 이제 외부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족들도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이 동네 발작물 같은 거, 뭐 같은 거 나오면 사 먹지 말아야겠지야. 그럼 피해가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어? 그럼. 이 동네 사람들, 저기 농촌 사람들 어떻게 왜 살겠어? 그게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시청산 이게 hil선에 다 우리 해줘야 이사 가게 해줘요. 마을을. 마을을 딴 동네에 맨날 주던가. 그렇게 해야요.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바로 원인 모를 암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암으로 우리 친구들도 다 죽고 우리 나이에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갖고 동네가 그냥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패킹이 되어 있어요. 4월 13일 장gen마을 여기서 죽은 사람이 열 몇 명인가 돼요. 아, 여기에? 그러면 몇 년 만에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 돌아가시고 이게 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김 돌아가시고 강 돌아가시고 방이 돌아가시고 김 돌아가시고 폐 돌아가시고 혼 돌아가시고 김 돌아가시고 또 김 돌아가시고 가나문가 뭐또 이 양반도 다 암을 죽었던 게 싹다. 올해 81의 김영환 씨 역시 5년 전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 나쁘고 그래서 일산병원에 가서나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암에 걸렸던 게 수술을 하고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연태까지 살은 거고. 문제의 공장에서 일도 했었다는 김 씨. 시골 마을에 일자리가 생겨 열심히 일했던 김영환 씨. 하지만 문제의 공장에서 김 씨가 얻은 건 암이었습니다. 매번 챙겨 먹어야 할 약만 한 박스 가득한 상황. 이제 이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남은 위가 위험이 있어가지고 영육적 위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밥을 잘 못 먹고 원래는 내가 근대가 얼마나 나가는 거니 67kg 나갔는데 지금은 못 먹고 먹은 게 지금 50kg뿐이 안 나간단 말이야. 김영환 씨 집에는 또 다른 환자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인데요. 피부병은 암 발생에 이어 마을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피해 상황입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동반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다고도 합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뭐 이게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칼로 도려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약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민들에게 암 발생은 끝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암이 대단히 다양한 게 발생하였어요. 호흡기 암, 위장관암, 피부암 등등 우리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암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환경에 의한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알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등에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받고 있죠. 김인수 씨 아내는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전 골뱅이 나고 다리 성성호에 골뱅이를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비룡령 때문에도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긴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 여파야 여파 그 드라이에서 불이 났어. 근데 드라이 그 불나면 그 매연이 많을 수도 없어. 공장에? 악취냐 무엇이냐 그걸 변기를 맞고 마시고 질식거리 한 것이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공장에서 일했던 아내.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 일이 이토록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마을 인근에 위치한 공원 묘지로 향합니다.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묘지를 좀 확인 좀 시키려고 온 것이지. 그래요? 7, 8명 들 거야, 얘가. 암으로 사망한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부간인데 폐암으로 둘이 죽었어. 이라고 이 사람도 좀 암으로 죽었거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리고 뭐 돈은 없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죽음이야 없겠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간 이웃이기에 묘지를 찾을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같은 날 부인은 오전에 죽고 이 사람은 오후에 죽었어. 한 달 죽었어. 부부가요? 네, 부부가. 그리고 어머님도 여기 계신데 이제 그 양반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라고. 무려 17명이 원인 모를 암으로 죽어간 상황.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 불어닥친 재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 공장이 들어설 때 사실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공장이 들어설 당시 공장에 대해 안전성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공장에선 바로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바로 설립 초기부터 공장에서 사용한 연초박인데요. 이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 원료로 쓰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필터도 없이 생담배를 피운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주민들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18년 1월에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달 20일에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지난달 20일 장전마을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7년 4월
갈수록 늘어가는 피해에 참다 못한 주민들이 비료 공장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파악해달라고 청원해 이뤄진 겁니다. 암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무려 13년 만에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사를 맡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극마농산의 각종 발암물, TSNA, 단백질 니트로사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적으로 배출돼서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전말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담배에는 TSNA 이외에 단백질 니트로사민 이외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 암 발생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료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서 일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TSNA, 즉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이 나온 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으로 태웠고 여기서 나온 발암물질이 공기를 타고 마을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유해에 남은 시점에서 방광기가 짧은 입체 내에 담배특 니트로사민이나 다음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노출 관련한 생체 지표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한계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취한 환경부 역시 암 발병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데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인과관계는 확실히 저희들도 그 발표를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개연성 정도까지는 해석을 해줘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인정됨으로 피해 무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 명확한 인과관계를 내놓지 못한 환경부 입장에 비판이 쏟아집니다. 본인 가족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가족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좀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초박을 10년 동안 빼가지고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대응도 해봤고 환경오염 조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인체 해롭지 않다고 그런 수치가 나와서 어떻게 밀어나갔습니다. 근데 정부는 10년 동안 떼더라 그 불법으로 뗐다 있다니요? 그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뗐다 있는데 불법으로 떼서 10년 동안 떼는데 왜 정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주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냐 이 말이오. 보고회를 마친 후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반 이상 역학투사를 진행을 했으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어떤 답변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없어요. 역학투사 1년 반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인과관계에 대한 그 결론, 목표치 이건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결정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팩트 위주로 사실 사람이 죽어나갔잖아. 그 오염 피해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지. 국가는 그 조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수습하고 수정 불행에 담 내고 하는 식이요. 저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세금 내는 백성들이 불쌍해요. 아버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이렇게 갖고는 안 돼. 더 납득이 가게,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돼. 이 주민들이 고통받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17년입니다. 이 17년 동안에 죽거나 고통받고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조사만큼은 제대로 해줄 줄 알았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를 적용해 치료비 등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해 구제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결과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주기를 원하지만 배출 시점과 조사 시점이 너무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명확한 인과관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피해 구제를 논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민원을 그렇게 넣고 내가 그때 당시 때 그랬어요. 제가 말하기를. 그때가 2011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암이 분명히 이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걸릴 거다. 그때 보자.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돼버렸어요. 그때 민원만 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나 저기만 하지. 서울 사람도 그렇게 전화를 해, 우리 신랑이 전화를 했어도 소용없더라고. 나요, 형은 그냥 시원찮게 하고 말았지. 그냥 그게 물기지고 가서도 말았다고 아니, 그냥. 근데 그 말로도 막 저수지치를 안 떠가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떠가서 그 조사를 했디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언론이 집중하자 그때서야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조사 자체도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거기서 떠온 물, 그 휴사서 공장에서 그 거기 가서 떠다 놓은 물. 냄새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지기 시작했지? 얘는 어떻게 살겠어? 이거 언제 떠오신 거예요, 이게? 아, 요거 저기 헐쭉거 떠다 놨지, 이제. 예전 조사 때도 이런 폐수가 떠내려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채취를 안 해가니 냄새는 물론 색깔로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물이라 볼 수 없는 이 상태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지하수 검열하면 다 수치가 나오잖아요. 검출이 다 오염돼가지고. 지하수 먹던 그리고 물이 아침에는 없어도 저 굴뚝에 연기가 내려와. 그러면 옛날에는 나와도 벌써 냄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명택 시의원을 만나봤습니다. 2013년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가동 중인 공장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익산이 악취 문제와 미세먼지가 좀 가장 전국에서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악취 현장과 그런 폐기물 업체들을 많이 돌아다녀 본 그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에 가보고 그동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현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뭐 대기 배출 시설이고 폐수 배출 시설이고 이 안에 시설의 어떤 그 노후하고 뭔가 조잡하고 그냥 어떤 이런 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 상당히 많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공장이 들어선 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주민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계기관은 전무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그러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1년부터 업체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금도 확인을 해보면 2002년부터 민원이 올라왔어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악취 때문에 돼지가 죽어나간다. 또 어린아이가 숨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0년에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그 업체와 그 주변의 저수지에 성분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이 업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2010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환경을 뭔가 잘 이 시설을 유지하는 업체라고 친환경 업체라고 표창을 줬거든요. 특히 17명의 주민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고 계속해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지금 17명이 사망한 이런 환경 어떤 피해 사건에
연구비가 부족해서 어떤 더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전 이해되지 않고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이라도 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건 저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까지를 피해로 볼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지난 20여 년간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 이대로라면 다시 자신들의 피해 인정을 위해 또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우선적으로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은 정말 뭐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몰라. 이가 갈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른 공장, 깨끗한 공장이 온다고 해도 불안해요. 그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흉기로 변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러면 환경공원을 조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원 만들어서 익산 시민과 우리 그 피해 입은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공원 만들고 또 좀 잘 가꾸어서 더 이상 공장이 안 들어오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선 장전마을 대책위원회와 주민의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암 발생에 대한 우려이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암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저희 원광대 병원은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시켜드리고자 9가지 암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시행을 해서 암이 발생이 되면 바로 치료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온했던 마을에 불어닥친 재앙. 지난 20여 년 동안 호소해온 마을 주민들의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예전으로 살기 좋았던 장전마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세월만 보내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무슨 보상이요, 보상이. 여기에서 건강 치유도 해주고 막말로 시설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운동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활동을 해서 이 동네가 암동네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가게끔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하루빨리 암마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주민들. 이제 이 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향후 절차는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미 공장업주는 사망한 상태고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지만 피해 구제 배상 금액은 사망 260만 원, 또 투병 중인 피해 주민은 의료비와 생활 수준에 따라 요양생활비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KTNG가 위탁 처리한 연초박이 문제이기 때문에 KTNG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게 KTNG의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개연성은 있다 정도로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은 모호한 결론을 내린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또다시 준비하는 주민들. 하루빨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대안이 마련되길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